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니죠. 과거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시장 활성화되면 늘 나오는 비수가 금리 오른다. 이자 올라서 시장이 내려간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으면 풀을지 이 이자를 높여가지고 당분간 돈을 걷어들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저도 좀 세상 물정 좀 압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고요. 회사차라든가 다른 기타 약간 변동성 있는 금리는 오르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자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큰 변동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하루에 1%, 0.1%, 0.2% 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샀다 하면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년, 2년 계획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폭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불안함을 좀 떨구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대출 이자 오른다고 당황하셨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하나, 동영상 하나 잘못 보고 나면은 괜히 어렵다, 이자 오른다, 가격 떨어진다, 그러면 가슴이 나한테 쿵 하고 들어오죠. 쿵 하고 무서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죠? 가슴이 뻘거지고 생각지도 않는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13년 이상을 상담해 오면서 갑작스럽게 엄습해온 두려움 때문에 냉정함을 잃고 집을 팔아버린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현재 우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3개. 우리 학교 다닐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3개, 삼각형 찍으면 결론이라는 표시죠. 결론,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대출 이자 아무리 오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고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또 금리 오른다,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 막 겁주면 특히 초보자들, 내 집 하나 우연히 갖고 계신 분들 겁나가지고 집부터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냥 누군가가 파세요 그러면 그냥 막 팔게 되죠. 계약금 받아놓고 나서 내가 왜 팔았지? 중도금 오기 전부터 안 팔 방법 생각하죠. 그런데 또 계약금 또 배액 보상해야 된다니까 결국 중도금 받아서 해지할 수도 없고 그냥 가죠. 그러다 잔금일 때 보면은 판 거 내 것만 올라 있죠.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고 밥맛이 없고 몸이 아픕니다. 이 부동산 잘못 팔면은요, 아주 신체 건강한 씨름 선수도 이 부동산 하나 잘못 팔면요, 씨름심 앓다가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매각하지 말아야 되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짜고 난 후에 매각을 하셔야 되고, 금리 이까지 그쪽으로 오른다고 금리 0.5%, 기준금리 0.5%, 0.1% 오른다고 인생 흔들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 진짜 초보이고 하수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마음 편하게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내리고 맨날 제로 금리가 되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 것만 안 오르는 집 있죠. 다른 데는 막 1억, 2억 올랐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1억도 안 오르는 집들, 그런 집들은 이미 팔았어야 되는 거,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버려야 될 부동산이 아니었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땅 하나 가지고 길도 없고 그냥 기획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땅에다가 개발한답시고 20년 전부터 갖고 기다리신 분들, 거기 돌아가셔도 개발도 없는 땅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직도 땅만 쳐다보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요.
필요 없는 정말 가격 안 오르는 부동산은요 버릴 건 과감하게 손절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손절매, 자 빨리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많이 갖고 있는 거 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매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이자 오른다고 당황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첫 번째 이유,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뭐 요즘 대출 받아서 뭐 20, 30대층 영끌이 해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서 사신 분들 영끌이 하셔서 뭐 1억, 2억 영끌이 하셔서 이자 한 달에 20만 원 내신 분들 가격 얼마나 올랐어요? 한 1년 사이에 최소 1억, 2억 올랐죠? 1억이면은 20만 원 가지고 1억을 저축을 하려면은 아마 50년 걸려요. 50년, 20만 원씩. 그런데 1억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저 이자율 1% 오른다고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이자 내세요. 갖고 있으면 또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연봉 1억을 벌어도 뭐 일단 워낙 이 물가도 비싸고 나가는 비용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에 2, 3천만 원 모으기 힘들죠. 2억 올랐으면 적어도 자기 연봉 1억 받은 2인 아이 둘 키우는 저기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10년치 모은 거예요. 지금 한 3억 오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뭐 15년 이상은 뭐 돈을 모은 거다. 3억 올랐어도. 두 번째 이유. 만약 이자 내기 힘들면 매각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끌고 있어요. 가격도 안 오르고 그리고 또 이자에 너무 버거워서 가격이 이자 내고 나니 오르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각하세요. 매각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이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면 굳이 매각 안 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매각하시고요. 좀 더 돈을 좀 낮추어서 낮은 지역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막 오르지도 않을 거 막 희한한 거 막 굉장히 비싸게 사놓고 막 재산세, 종부세 엄청 많이 내고 막 힘들게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각하면 돼요. 시장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걸 가지고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덤덤하게 내가 내 소득과 내 소득으로 충분히 뭐 100만 원 정도 이자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하셔도 되는데 뭐 이자를 300만 원씩 내야 될 정도로 갖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도 투자입니다. 또 작은 거 투자해서 벌면 되잖아요. 뭐 한강 이남, 뭐 강남, 뭐 이런 데만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강북도 더 많이 올랐고요. 수도권 수원만 가더라도 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이렇게 힘든 분들은 오르는 것만 보지 말고 몇 % 올랐는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좀 계산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자가 좀 나가면 그냥 월세 산다고 생각하고 입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월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면 그냥 월세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월세를 산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면 또 오르거든요. 잘 버티면 돼요. 지금까지 뭐 어떤 사람들이 10년 주기설, 뭐 7년 주기설, 8년 주기설 있는데 그냥 10년 살다 보면 가격 오릅니다. 그리고 이자, 지금 월세 살고 이자 1% 더 올랐다고 월세 1%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월세 다른 데 살면은 1년에 또는 계약서 사실 때 5%씩 2년마다 5%씩 오르잖아요. 그냥 월세는 함부로 이렇게 5%씩 막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2%라면 3%가 4% 이렇게 1%씩 오더라도 큰 시장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월세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 없는 서름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서울에 내 집이 없는 분들이 50%가 넘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0% 중에서도 그냥 다 무너져가는 빌라나 무너져가는 20평, 30평짜리 그건 뭐 요즘은
옛날에는 다가구 주택이다 뭐다 좋아하지만 요 20평, 30평 살려고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런 주택에 사는 분들도 포함된 50%예요. 그러니까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또 전세가 오른다고 하면 벌벌 가슴이 떠옵니다. 대출 이자 오르는 것보다 이 전세가 가격 오르는 게 더 무섭고요. 월세 가격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오른다고 해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 사는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안 오를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같이 오르죠. 그래서 집 없이 사는 서론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10년만 견디면 더 오르잖아요. 제가 아마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규제 오고 이자 오른다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써먹은 용어가 뭐죠? 존버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존버. 그 존버는 그냥 계속 버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티지 말라고 그랬죠? 평생 가격도 안 오르고 10년 동안 1억도 안 오르는 데 계신 분들 그건 버리세요. 그 매매가 아니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만 견디면 더 오른다. 더 믿으시기 바라고 10년 동안 무조건 오를 지역을 선정하세요. 자기 집이 오를 집인지 내릴 집인지 그리고 영원히 안 오를 집인지 스스로 진단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한 2명, 1명만 물어봐도 알고요. 적어도 정의심이 가면 3사람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3사람 물어봐야 되냐면 첫 번째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갖고 계세요 가지고 보유 의견 드렸어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 전문가예요. 계속 내리려했는데 보유하고 있으라고.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2명한테 물어봤더니 보유 있고 보유하라고 어떤 사람은 보유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각하라고 해요. 그러면 5대5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혼자 또 계속 고민하다가 무한 루핑 되면은 시간 낭비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3사람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2대1로 나누거나 3대0이겠죠. 2대1이 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물어볼 때는 홀수로 물어보세요. 더 검증하고 싶으면 5명한테 물어보세요. 또 4명한테 물어보고 2대2 되면 5대5 돼가지고 또 계속 고민만 하잖아요. 그래서 3사람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할 집이 10년 후에도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 정도는 한번 검토받고 오를 집이라면 사시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게 내릴 집이거나 안 오를 집이면 매각을 하고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6째, 이자가 높으면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오르잖아요. 이거 경험 많이 하셨죠?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자가 연 15%에서 6%의 시기가 있었죠. 지금 뭐 2%, 3% 하니까 뭐 이자가 15%인 적이 있었다고? 20%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였냐? IMF 끝나고 나면요. 1997년 이자가 막 굉장히 올랐어요. 이때 못 모르고 다 죄다 내다 팔았어요. 한 3년 동안. 이때 매각한 사람만 지금 엎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거든요. 여기 가격이 오르는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였어요. 6%. 기준금리가 아마 4에서 5%였을 거예요. 근데 여신금리는 뭐 보통 6%죠. 그때 당시에 여기 2006년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이자율이 무려 9에서 12%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대출을 그래도 6%, 8%인데도 대출을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정부가 DTI를 적용합니다. DTI 규제를 하죠. 2009년도에 수도권까지 경인지역까지 DTI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합니다. 그래도 대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3월에는 결국은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까지 전부 DTI를 적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풍선이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가 부산이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죠?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이 DTI, 서울과 수도권에 DTI를 확대하니까 그냥 돈이 또 내려간 거잖아요. 그때 서울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소위 뭐 하우스푸어니 뭐니 막 생겼죠. 그러다가 한 또 3, 4년, 4, 5년 내리다 보니까 다시 바닥 치면서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결국 현실이 어떤 거죠? 요 그래프죠. 이자가 5에서 2%.
지금 현재 5에서 2%죠. 2007년에서 이 DTI 규정이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2008년에 생기고 2009년, 2010년 계속 부동산 규제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아서 문제된 게 아니고요. 대출을 안 해줘서 대출하는 곳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투자로. 그러니까 좀 투자 뭐 규제할 때 전국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를 국부적으로 강남에다가 강남에 하면 좀 넓혔다가 더 넓혔다가 서울하고 서울 넓혔다가 수도권 경인 지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이 이게 옮겨 다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의 세계로 봐야 되는데 이걸 투기니 뭐니 막 법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법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 그래서 두발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냥 가만히 있겠어. 두발에다가 자가용까지 있고 KTX도 있는데 막 그냥 가죠. KTX 타고 잠만 타고 그냥 부산 내려가면 내리는데 대충 사고 그러면 다 오르잖아요.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이겁니다. 그때 이자율이 다 5%. 뭐 높았죠. 근데 경기가 계속 침체되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자를 낮추잖아요. 거의 뭐 지금은 이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내려가 있는데 묘하게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더 섬세해지고 이자를 무서워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는 10년, 12년 전에는 이자가 10% 할 때도 6% 할 때도 서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금리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막아버리는 게 더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은 막고 있어서 투자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투자를 못하죠? 결국은 우리 결혼하고 이제 사회를 시작하고 서민들 신용이 좀 없는 사람들 그나마 담보대출이라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는 신용과 이런 신용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뭐 대출받아서 사다 보니 결국은 없는 사람이 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뭐 집도 좀 많고 뭐 저도 다주택 하나인데 뭐 주택이 좀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좀 규제하더라도 없는 분들은 대출을 좀 기회를 줘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면 모두가 집을 팔는 게 아니고 처음 투자한 사람이나 대출을 많이 시쳇말로 이빠이 받은 사람들만 겁이 나서 팔게 돼요. 그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1년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급격히 올리면은요,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요, 정말. 뭐 무서운 사람들. 저희 지금 현재 내일경제 TV 안 보시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팝니다. 못 모르고. 팔았다가 1년도 안 돼서 가격이 폭등을 하죠, 다시. 항상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가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막 사들입니다. 사들일 때 가격이 또 올라서 팔아먹은 사람은 집을 구할 수가 없죠. 가격이 반드시 오릅니다. 왜 그렇죠? 왜? 이자를 높이면은요, 화폐의 가치는 좀 더 1, 2년 지나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결국은 인건비와 원자재의 이 원자재로 만들어진 핵심체인 부동산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자가 높으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오르니까 오를 지역을 갈아타라. 그래서 이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6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10년이면 가격이 오른다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 9개월만 잘 참으세요. 이제가 살 때다. 그래가지고 9개월 정도 지나서 좋은 물건 나오면 그때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시거나 있는 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거지역에 이자 조정기에 좋은 걸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지금 현재 경기에서 이 부동산 침체기, 코로나가 이 엄습한 이 경제 침체기에는요, 이자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제가 생각하기엔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 3년 정말 재정 완화 정책을 써서 경기가 살릴 때까지, 경기가 좀 올라설 때까지는 이자를 올릴 수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때 대출 이자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올리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가격도 내립니다. 그러면 한 9개월에서 한 1년 12개월 사이에 여러분은 스탠스를 사는 쪽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좋은 집을 사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자 오른다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